그 내용을 보면요, 당군의 연대기를 수백 연대를 쭉 적어놨는데 이건 현대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정신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게 과연 있었느냐. 그래서 대체로 후대 당군을 숭상하는 분들이 좀 과장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견해를 옳다 그러다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도요, 중국의 사기를 보면 앞부분에 삼항오제가 나옵니다. 중국의 전설식입니다. 이건요, 삼항오제를 사마천은 그게 역사인양하고 전부 거기 수록해가지고 이걸 역사화시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군에 대한 걸 역사화시키지 않고 상당한 사람들이 이건 좀 과장된 것이다, 허황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중국 역사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삼항오제도 전부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과장입니다. 여러분 서기전 2000년, 3000년 전 연대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게 과연 있었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전설로 내려오고 당군도 그렇게 있었다고 봅니다. 뭐 그런 문제를 함께 밝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과거 유명한 선학들이 너무 오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육당 최남선 선생 같은 분은 당군을 뭘로 봤냐면 일본의 시조인 천조 대신의 동생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그 공부도 많이 한 선학들인데 선학들이 한 그 업적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감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 문제 조금씩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걸 전제로 하고 이걸 읽어나가겠습니다. 제천과 제기, 칭제권과 이소사대 이 세 개는 한데 묶어 있습니다. 이소사대라는 건 뭐냐면 약소국이 대국을 섬긴다. 즉 사대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사대주의라는 건요. 이소사대라든가 이런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맹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제천과 제기, 칭제권과 이소사대는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야지 이걸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로 봐서 중요한 우리의 이게 혼돈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당군 성조 시대부터 정통한 이것은 민족 정기였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시대가 흘러 중원의 제국주의적 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하여 줄곧 상처를 받았지만 일부 민족주의적 인식을 가진 인물들에 의해 명령을 유지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다시 외래종교와 이념에 관련된 저는 신사대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중국을 섬기고 주나라를 섬기는 구사대주의고 이 20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외래 이념, 외래 종교 이걸 바탕으로 한 것을 신사대주의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사대주의의 압력을 받았고 지금은 신사대주의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과연 민족 정체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나는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김인수 원장이 이런 제천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시도했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대주의자가 저지른 어떤 나쁜 점 이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사대주의와 구사대주의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일부 학자들이 신사대주의를 가르쳐서 민족주의라고 호도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학자 한 분은 명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쁘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은 반동이다. 청나라를 섬기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청나라를 섬기는 것을 민족주의로 오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나라를 섬기는 것은 시각하고 관계되어서 일종의 민족주의로 보도를 되고 지금도 민족주의라는 말은 상당히 오해가 되고 잘못 인정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황제와 제후와 과거에 아까 칭제근은 왜 칭제근이 중요하냐는 그 근거를 얘기 좀 해봤습니다. 중세의 경우 제천제지를 하지 못하는 제후왕에게는 몇 가지 제약이 따랐습니다. 제왕이 있으면 관, 멸류관 있죠? 멸류관도 엄격한 통제가 있습니다. 멸류관도 천자는 황제는 이 구설로 만든 13줄, 12줄입니다. 황제는요, 조선 황제는 들어와서 고종 황제 빼고 나서 전부 12줄 멸류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9줄만 썼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제 알고 넘어가자. 이 멸류관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후는 우리는 제후왕입니다. 사실상 제후는 구류 9개 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왕들, 고려왕 전부 다 9줄 멸류관밖에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부는 7, 7, 6, 하대부는 5, 6, 일반 선비는 3조 엄격한 규제가 있어요. 조선시대라든가 그 시대에 철저하게 이걸 지켰습니다. 그 골룡도 있죠. 왕이 입는 그 옷 색깔도 천자는 황색입니다. 황색. 내가 알기에 조선조는 골룡포는 홍색을 입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황색은 감히 입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입었느냐? 그 근거도 이 논문 후원에 나옵니다. 하고요. 그래서 색채에도 정색, 간색이 있습니다. 정색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 이게 소위 정색입니다. 이거 방위도 표시됐죠. 황색은 중앙이고 그다음에 좌측면 우백크고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색, 녹색, 홍색, 벽색, 자색, 유황색 이게 가색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10년 전부터 서울 가면 자문이라고 나옵니다. 이 도대체 자문이 무슨 뜻이냐?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자가 북쪽을 일컫는 한색입니다. 이 자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황제를 상징합니다. 북경성을 보는 작은 성형이죠. 황제를 상징하는 별이 자미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자는 황제의 별을 일컫는 겁니다. 자미성. 이런 것이 엄격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왕의 골룡포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이요. 용이 다 그려져 있죠. 용이 그려져 있는데 황제는 용이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눈, 코, 입이 다 보입니다. 제후왕은요 측면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조선조는 전부 측면으로 골룡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려진 용의 박턱 숫자도 황제와 제후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황제는 박턱이 5개, 오조등이라 그러죠. 제후왕은 제후왕은 4개, 조선왕은 전부 다 4조, 박턱 조자죠. 4개밖에 없었고 나머지 3조는 그 아래에 가서 이제 3조고 이렇게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거 일반인들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고 이런 엄격한 통제하에 우리가 5,000년을 살아왔다.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왕이 자신에 대한 칭호도 잘 아시다시피 제후왕은 과인이라고 했습니다. 과인. 이 가짜는 참 좋은 말입니다. 부족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있으니까 부족됩니까? 여러 신료들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부족할 관자를 씁니다. 아주 좋은 용어입니다. 황제는 진이라고 했어요. 진이라는 말은
시간 엄격하게 지키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악 악에 대해서요. 여기 아까 아주 그 통수분은 아주 그 유명한 분이 작별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황제와 제후와 사이에 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악현이라고 했습니다. 현, 단련자입니다. 황제의 경우는 궁현이라고 했습니다. 궁현. 동서남북의 4년의 학교를 걸었습니다. 황제는요, 제후는 헌현이라고 해가지고 남쪽은 빼고 북쪽, 동쪽, 서쪽 거기에만 학교를 걸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특혜는 판례는 2면, 특혜는 1면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나중에 또 언급되니까 우리가 지금 만세삼창을 하고 있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만세삼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만 천세입니다. 일천천자. 만세는 누가 할 수 있냐? 황제라야만 가능합니다. 그 고종 황제 때 비로소 만세삼창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격스러워가지고 행사 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만세삼창을 하죠. 얼마만큼 그게 우리가 열등감을 가졌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과 제주의 역사는 참 장구합니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은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이건 남녀를 차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은 남존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남존자는 높다,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비는 뭡니까? 낮다,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아주 잘못된 해석을. 나중에 그걸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알리려고 했습니다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별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 곤전이라고 그러죠. 곤전. 곤전마마라고 그러죠. 곤전 땅 곤자입니다. 근데 조선 왕조를 봤어요. 조선 왕조라고 해서 왕은 사실상 허세였습니다. 실세는 누구냐? 왕비와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의 왕실은 6천인가 8천까지는 배설을 못했는데 왕비는 오빠, 동생, 조카 전부 배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다 잡은 것이죠. 곤전마마가 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때 관례상 옥새를 넘겨줘야 되는데 차기 왕일 때는 대체로 대왕 대비가 옥새를 가졌다가 차기 왕일 때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실상 여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돼가 여성을 비호했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대부 집안을 보면 10식구름에 누가 지고 있습니까? 여자가 지고 있죠? 남자는 사랑방에 앉아가 큰 기침만 했지 말짱 허전입니다. 결국은 여자가 다 지고 있었고 나는 왜 지었느냐? 여자가 삶을 잘 살기 때문에 남자는 맨날 앉아가지고 공정을 맹정을 해가지고 현실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그 했던 다 말아먹으니까 이랬던 같은 아주 현명한 처사를 보입니다. 지금도 김격권 여자들이 다 갖고 있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돈줄은 전부 사모님들이 다 갖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혹시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지 실제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남자는 옷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단이죠. 여자는 남자의 여우라는 뜻입니다. 무섭게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잠깐 나왔던 제천제주는 못하는 근거를 나중에 나옵니다. 13년 주소하고 맹자하고 다 하면 그렇게 뭐 시간이 되는데 시간 한 10분 더 쓰셔도 됩니다. 10분 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10월 달 말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연호와 정상입니다. 연호. 한 왕이 등극하면 반드시 자기 기년, 원호를 합니다. 우리나라 연호를 최초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의 영락이라는 영혼. 그런데 삼국사기라든가 그런 기록을 읽어보면요, 영락 연호가 몇 년간 지속됐는지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영락 연호가 나오고 8년 이후에 옛날에 조공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영락은 이제 없어졌지 않았느냐. 유명한 장수왕은 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장수왕을 참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를 국내성에 있던 수도를 압록강유에 있던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평양으로 옮겼죠. 나는 큰 실수를 합니다. 압록강이 사실상 오늘날 한강이 돼가지고 만주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를 장수왕은 요즘 말로 편하게 집권하려고. 그 위에는 여진족이 있었잖아요. 여진족이 있으니까 편하게 집권하려고 남쪽으로 가서 오랫동안 있었던. 나는 이거 잘못됐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수도를 남쪽으로 간다는 당황했습니다. 남송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북쪽으로 간 사람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는 남쪽의 수도를 갖다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소한 국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큰 제국을 형성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런 그 어떤 실수, 그리고 과거의 인물들에 대한 제대로 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나는 그 대표적인 과대평가받은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여기 조공 역사를 보면 중국의 조공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영년에 비해서 고구려입니다. 제일 많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중국하고 밀접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최초로 연호를 쓴 사람은 한무제죠. 한무제가 연호를 썼습니다. 근원이라는 연호를 썼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중국은 사이 제국에게 전부 자기 연호를 써라. 자체 연호를 갖지 말라. 그래서 전부 우리 산에 가보면 묘비라든가 책에 보면 뭡니까? 저기 지금 뭐죠? 전부 중국 연호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 연호로요. 그리고 책도 나오면 중국 연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기념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당군 기념을 최초로 강조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 나중에 잠깐 나옵니다만 제왕공개에서 누구죠? 이승엽. 그 양반이 당군 기념을 아주 강조했어요. 난 그래서 이승우 씨를 대단히 존경한 선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왕공개는 그게 나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해방 전쯤 돼서는 일곱 년까지 있습니다. 명치, 대정, 소화. 사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걸 써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때 해방 이후에 단계를 썼다고 해서 왜 고리타분한 단계를 썼다고 해서 그것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서기로 거기에 현재 중공정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평생을 주체적인 연호를 쓰다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뭘 했습니까? 자체 연호를 없애고 뭘 했습니까? 서기로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중공 정권은 서구 막스 레빈이라든가 서구에 대한 사대주의자로 전락한 겁니다. 중국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지. 아마 뜻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중국도 틀림없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호 쓰는 나라가 지금도 몇개 있죠. 그 전에 내 아는 사람이 일본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지를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평성 몇 년, 학위 연도가 평성 몇 년이라고 나와요. 지금 일본도 공식 문서라다가 그건 전부 자체 연호를 씁니다. 일본이 자체 연호를 쓰는 데가 1000년이 됐습니다. 우리 일본이 약보는데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 대해서 발해국기라든가 발해국기 장편이라든가 일본 갔다 온 기행문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내가 8세기에 일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8세기 무렵에
우리나라 음악이 일본에 판을 쳤으면 그걸 발해 유라고 했습니다. 발해 유. 그리고 하유라는 말 있죠. 판을 치는 그 기록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가서 친왕을 만났다. 친왕 진짜 왕왕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나중에 보니 내가 아주 무식한 때가 없었던 거예요. 친왕이라는 말은 황제의 아들은 대군이 아닙니다. 친왕입니다. 우리나라 친왕 두 사람 있죠? 예. 누굽니까? 영친왕. 고종황제. 영친왕, 의친왕. 황제의 아들은 세자가 아니고 친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세기 무렵부터 일본은 벌써 친왕이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을 얕보는데 일본은 절대로 얕볼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청자문을 정해줬다. 그 읽어봤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웃기는 겁니다. 청자문은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지은 청입니다. 그걸 정해줬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자. 이것도 좀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한지 모르지만도 이런 얘기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상에 나오는데 한 해를 어느 달부터 시작하느냐. 그리고 삼정이라고 합니다. 삼정. 하나라 정월, 은나라 정월, 주나라 정월. 그 삼정입니다. 그 우리나라 정월 내가 그 아주 10년 전에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학교에서 주목을 했는데 10월 상달이라고 했죠. 아까 10월달 잠깐 말이 나왔던 10월 상달. 상달은 무슨 뜻입니까? 세수라는 뜻입니다. 그때 10월 상달의 모든 민속적인 토속적인 제사는 10월달에 옛날에 5일날에 다 정했어요. 그럼 10월달을 한 해 시작으로 본 나라는 어느 나라냐? 하나라도 아니고 은나라도 아니고 주나라도 아니고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10월달을 세서 우리는 마한 진안변에서 진안은 사실상 진나라 진자를 많이 써요. 그 삼국사기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상당히 그 진나라 진안과 그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 우리가 이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백이민족은 은나라. 은나라가 백석을 숭상했습니다. 은나라는 우리 민족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삼정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어디 나오면 사정은 진나라까지 합쳐서 중국에다 딴들이 무시합니다. 진나라이거든요. 진나라이건 아주 나라 취급도 안 하고 아주 중국도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문화제국주의라 그래가지고 주변국을 다스리는 통치 수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려도경에 나오는 부분을 송나라 때 나오는 고려도경에 나오는 부분. 첫째 정상. 한 해를 어느 달로 시작하느냐. 중국이 지시를 하면요. 제국은 전부 따랐습니다. 그럼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1월, 12월, 1월. 그러면 하나 때부터 1월을 거의 공식화되는데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유학. 유학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2년, 이대울로입니다. 그 다음에 악률, 아까 공연 특별했을 때 음악, 그리고 춤도, 황제 앞에서 춤도 없는 따라 황제는 몇 일문을 씁니다. 8일문을 씁니다. 8일, 8줄의 무용수가 나와서 춤을 추는 8일, 일자는 춤추는 줄 6일자입니다. 8일무를 듣고 제후하는 6일무를 있습니다. 6일무. 6줄. 그리고 4일무. 춤추는 줄수도 좀 철저한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도란군령. 도란군령 요즘식으로 하면
미터법식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서양 미터법을 그대로 쓰는데 미국은 아직도 뭡니까? 에이크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영국도 마일 그대로 쓰고 우리나라는 그 점에 대해서 서양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철저하게 미터법으로. 아니 미터법으로 왜 통하냐? 우리가 하루 몇 평방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나는 감이 잘 안 쓰네. 몇 평이나 그래야 감이 들어오지. 몇 평방미터로 해서 안 됩니다. 왜 평을 쓰든가 하지. 그거 뭐 그렇게 서양식으로 맞출 이유가 뭐가 있냐. 불편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 유학이라가 동문주의라 그래가지고 같은 문자를 쓴다. 유학을 판단하는 그래서 만일